안녕하세요. 신디인 LA의 신디예요. 오늘은 샤넬 백들 가격 인상이랑 그리고 홍콩 인플루언서의 죽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격 인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시아 쪽은 아직 업데이트된 정보를 못 받았는데요.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이랑 캐나다, 유럽, 영국 이렇게 알아본 가격을 제가 업데이트해서 우선 미국을 먼저 시작해 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백뿐이 아니라 19백, 22백, 리슈 포함해서 스몰 호버백, 미니 플랫백 클래식 라인도 올랐어요. 제가 미니 플랫백은 안 올랐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나 해서 미국 홈페이지에서 찾아봤더니 뉴미니랑 뿌띠삭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가격을 하나하나씩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미국에서 클래식 스몰, 클래식 미디엄, 클래식 라지 사이즈 가격이 16%, 17% 정도 올랐는데요. 우선 클래식 스몰 플랫백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서 8,200불이었는데 이제 9,600불로 1,400불이 올랐어요. 스몰 사이즈가. 그래서 기존에 클래식 백들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몇 년 전만 해도 이 가격이 아니었는데 너무 좀 충격적이잖아요. 그것도 작년 8월에 인상이 이미 된 가격에서 거의 6개월에 한 번씩 샤넬이 이렇게 가격을 10%, 15%, 지금 이제 17%까지 올리는 거죠. 클래식 라인은. 그래서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래서 클래식 스몰 플랫백은 9,600불 미국에서, 그리고 미디엄 클래식 플랫백은 10,000불이에요. 지금 말도 안 나오는데 10,000불로 이제 올랐고요. 1200불 정확히. 이것도 16%, 1,400불 올랐어요. 그리고 라지 사이즈 클래식 백도 원래 9,500불이었는데 미국에서 이제는 11,000불. 그래서 1,500불이 또 올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클래식 라인만 오르면 차라리 클래식 라인은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클래식뿐이 아니라 19백, 22백, 호버백, 리슈, 뿌띠삭이랑 뉴미니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뿌띠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미국에서 4,400불이었거든요. 근데 4,400불에서 이제 4,700불로 올랐고요. 미니 플랫백도 이제 클래식 라인은 올라버렸고요. 말 그대로 시즌백 빼고는 계속 올릴 것 같고요. 그리고 뉴미니도 제가 알기로 뿌띠삭이랑 같은 가격이었거든요. 4,400불로. 근데 뉴미니가 이제 4,900불로 올랐어요. 그 다음에 22백, 22백 같은 경우에도 캐프스킨으로 나온 게 5,300불 정도였는데 작년 8월까지는 그게 또 올라서 거의 6,000불 올랐어요. 그래서 5,800불, 9% 정도 올랐고요. 이것도 클래식 라인이라서 당연히 올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19백들도 사이즈가 다 올랐어요. 19백이 5,700불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은 사이즈도 이제 6,400불이고요. 그래서 6,000불대로 이제 오르는 거죠. 거의 8,000불까지 가는 것 같아요. 큰 사이즈는. 19 라지 사이즈는 6,800불, 그리고 19 맥시 사이즈는 7,500불까지. 그래서 거의 한 1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리슈 2.55 리슈 같은 경우에도 미니 사이즈가 4,400불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4,900불로 올랐고요. 그 다음에 리슈 미디움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8,800불이었는데 이제 10,000불로 올랐어요. 1200불. US 달러로. 와, 아니 저는 리슈 미디움 사이즈가 10,000불까지 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라지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것도 클래식 라인이다 보니까 똑같이 클래식 백들처럼 이제 10,000불을 호가하는 가격을 찍게 되었고요. 그리고 리슈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500불이었는데 10,000불이 안 됐었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11,000불.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요. 11,000불. 그래서 1,500불 정도 올랐어요. 미국에서 오른 것들이 이렇게 클래식 기본 플랫백이랑 뿌띠삭이랑 뉴미니 또 올랐고요. 그 다음에 19백, 22백, 스몰 호버백, 리슈백 이렇게 올랐고요. 스몰 호버백 같은 경우에는 4,500불이었는데 이제 4,800불로 거의 5,000불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 백들은 가격이 이렇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뿌띠삭이 5,000불 정도였는데 캐나다 달러로 이제 거의 6,000불 정도 됐어요. 5,950불. 원래 돈 체인도 올랐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미국에서는 원래 돈 체인은 안 오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클래식 원래 돈 체인이, 캐나다에서는 원래 돈 체인이 원래 3,600불 정도였는데 이제 캐나다 달러로 4,225불로 올랐어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클래식 백, 클래식 스몰 사이즈는 캐나다에서 12,000불 정도. 그 다음에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는 캐나다에서 거의 13,000불, 12,800불. 미디엄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3,000불이 넘어요 이제. 미국보다 캐나다가 좀 더 비싸다는 느낌이 들죠. 왜? 환율을 다시 따져봐야겠지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로를 쓰잖아요, 단위가.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를 쓰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요, 한 10% 정도까지 오른 것 같아요. 미국처럼 17% 이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더 많은 아이템들이 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제가 살펴봤더니
클래식, 스몰, 미디엄, 라지 당연히 올랐고 뿌띠삭이라든지 월레돈 체인, 19백, 22백, 스몰 호버백, 탑핸들백, 보이백, 리슈 이렇게 다 올랐어요. 그래서 유럽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덜 오른 것 같지만 어쨌든 간에 가격이 꽤 세졌다는. 클래식 백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스몰 같은 경우에는 8,450유로였는데 2023년도 3월 이번 달부터 9,300유로가 됐어요. 와, 거의 10,000유로 이제 찍게 생겼죠. 10% 정도 올랐고요. 작년 8월에 비해서.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000불이 살짝 안 됐었는데 작년 8월까지는 이제는 9,700유로가 돼서 8% 정도 올랐고요. 클래식 라인 중에서 뿌티삭 같은 경우에는 4,000유로 정도였는데 작년 8월에 이제 4,500유로가 돼서 8% 정도 올랐고요. 유럽에서 또 오른 것 중에 월레돈 체인, 3,000유로가 좀 안 됐었는데 3,200유로가 돼서 한 8%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22백 또 올랐어요. 5,000유로 초반대였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6,000유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스몰 호버백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4,200유로였는데 이제 4,550유로가 됐어요. 탑핸들백들이 올랐다는 게 유럽에서는 특징이고요. 뉴미니 탑핸들백 같은 경우에는 5,000불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5,150유로가 됐어요. 유럽에서 또 오른 것들이 19백, 보이백, 리슈백들도 있는데 19백 같은 경우에는 6,000유로가 다 넘고요. 그래서 19 기본 사이즈가 6,100유로가 돼서 8% 정도 올랐고요.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6,700유로가 됐고 맥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7,350유로가 돼서 이것도 8% 올랐어요. 19백도 이제 클래식 백으로 속해서 클래식 라인은 일단 다 올리는 것 같아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유럽에서 보이백 같은 경우에도 미니 사이즈가 5,000유로 초반대였는데 이제 거의 6,000유로가 다 돼서 5,650유로고요. 미니 보이가. 스몰 사이즈 보이백은 유럽에서 5,750유로가 됐고요. 미디엄 사이즈 보이백 같은 경우에는 6,000유로가 안 됐었는데 이제 6,350유로가 돼서 6,000유로를 넘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또 오른 거 마지막으로 리슈. 리슈는 2.55백이죠. 예. 2.55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4,700유로. 미디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000유로가 안 됐었는데 9,700유로, 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55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10,000유로가 좀 안 됐었는데 이제 1,500유로로 8%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렇게 웬만한 클래식 라인은 다 올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파운드를 쓰는 영국 같은 경우에도 클래식 19백, 22백, 스몰 호버백, 보이백, 리슈 이렇게 다 올렸거든요. 기본 클래식 라인이 일단 다 올렸고요. 호버백도 이제 클래식 라인으로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반적으로 다 올렸어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몰 호버백 가격을 다 올렸고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정도 전반적으로 올렸고요. 클래식 스몰 플랫백 같은 경우에는 8,000파운드가 안 됐었는데 이제 8,180파운드. 클래식 미디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8,530파운드가 됐고요. 이것도 13% 올렸고요.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9,000파운드가 안 됐었는데 이제 9,000파운드가 넘어서 9,240파운드. 그리고 또 영국에서 19백이나 22백들도 올랐는데 22백 같은 경우에는 기본 22백이 5,100파운드로 13% 정도 올렸어요. 그래서 22백도 이제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스몰 호버백 같은 경우에는 4,000파운드가 안 됐었는데 이제 정확히 4,000파운드가 돼서 10%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19백도 사이즈별로 다 올랐는데 기본 19백 원래 4,700파운드였는데 이제 5,360파운드로 13% 정도 올랐고요. 19 라지백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원래 5,200파운드였는데 이제 거의 6,000파운드, 5,890파운드로 많이 올랐고요. 심각하네요. 10,000파운드 다 찍을 것 같아요. 웬만한 클래식 백은 이제. 그리고 19 맥시 사이즈가 영국에서 이제 6,450파운드로 13% 올랐어요. 그리고 보이백이랑 리슈백도 있는데요. 보이백 같은 경우에는 미니 보이백이 원래 영국에서 3,700파운드 정도였는데 이제 4,490파운드로 4,000파운드를 훌쩍 넘었고요. 그리고 스몰 보이백 같은 경우에는 5,060파운드로 10% 정도 올렸고요. 미디엄 사이즈 보이백 같은 경우에는 원래 5,000파운드가 조금 안 됐었는데 이제 5,580파운드로 거의 6,000파운드 이제 호가죠. 예, 심각하네요. 예. 마지막으로 리슈, 영국에서 리슈 같은 경우에는 2.55 미니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3,600파운드 정도였는데 이제 4,130파운드. 2.55 미디엄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8,530파운드로
13% 올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5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9,000파운드가 안 됐었는데 9,240파운드, 1,000파운드 이상 오르는 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클래식 라인이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올랐고요. 아시아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샤넬이 전 세계적으로 가격 올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웬만한 가방들은 이제 샤넬에서 기본 가방들이 있으니까 솔직히 기존에 있던 가방을 그냥 잘 활용해서 쓰고, 이제 시즌백 중에 가격이 괜찮은데 정말 이쁜 게 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클래식 라인들은 이제 사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중고 시장에서 원래 높여서 팔던 가격만큼 샤넬에서도 이제 그만큼 딱 맞춰서 가격을 책정하잖아요. 일부러 중고 시장만큼 가격을 올려서 중고 시장에서 큰 이득을 못 보게 하려고, 그래서 그 중고 시장 마켓을 약간 이렇게 누르려는 샤넬의 그런 전략이 보이는데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가지고 계시고 그냥 시즌백을 이제 노리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클래식백들은 너무 가격 올려서 이렇게까지 돈을 주고 사봤자 나중에 되팔 때도 중고 시장에서 큰 메리트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즌백만 일단 이쁜 것들이 있으면 노리시고 기존에 있는 가방들을 즐기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시간이 남으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에비 최라고 해서 홍콩에 되게 유명한 패션 인플루언서가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2월 24일 날 실종됐던 홍콩 인플루언서 에비 최의 시신이 발견이 됐는데요. 좀 너무 잔혹해서 자세한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디테일들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홍콩에서 에비 최라는 패션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이 인플루언서는 유명한 샤넬이라든지 디올 등등 여러 가지 하이 패션 브랜드 등과 같이 일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해진 그런 홍콩 인플루언서인데요. 인스타그램 가봤더니 10만 팔로워 넘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에비 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에 대해서 뉴스가 나면서 이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인이 발견된 곳이 이제 홍콩 외곽에 있는 약간 허름한 아파트에서 발견이 됐어요, 시신이. 근데 이제 이 에비 최에 대해서 우선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에비 최가 전 남편이 있고 현재 남편이 있는데, 현재 남편이랑은 이제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로 아이 2명이 있고,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 2명이 있어서 총 아이가 4명이 있는 엄마예요. 근데 전 남편이 무직이고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 양육비 등등을 남편이 무직이기 때문에 에비 최가 모두 부담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편 가족들도, 예를 들자면 남편의 형 같은 경우에도 에비 최의 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등등 전 남편의 온 가족이 에비 최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뭐 부동산 이런 거를 더 달라 이런 식으로 에비 최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전 남편 가족들이. 현재 전 남편을 포함해서 전 남편의 가족들이 모두 지금 체포돼서 살인 혐의를 받은 상태고요. 왜냐면 이 전 남편의 가족이 에비 최가 실종되기 며칠 전부터 홍콩 외곽에 갑자기 가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안 들여놓고 아파트 유닛 하나를 빌려서 빈 아파트에서 에비 최의 시신이 발견이 된 걸로 보아서 이들이 작정을 하고 에비 최를 살해하려고 미리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왜냐면 아이가 4명이나 있는 엄마고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인플루언서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남편의 가족들이 부동산을 좀 다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에비 최랑 다툼이 있었고, 경제적으로 전 남편의 가족들을 계속 부양을 한 셈이 됐는데, 양육비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사실 에비 최가 현재 남편이랑도 아이 2명을 같이 양육을 하고 있고, 전 남편의 가족이 이렇게 의존을 심하게 해서 이런 화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뉴스고요. 마지막에 좀 슬펐던 게, 이제 아이를 픽업하러 자기 운전기사로 일하는 전 남편의 형을 따라갔는데 이런 사단이 일어나. 그래서 마지막으로 빈 아파트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그녀의 버킨백도 발견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약간 굉장히 씁쓸한데요. 전 남편 가족의 잘못된 욕심으로 인해서 이런 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